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냥 쉼터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을 돌며 사진을 찍어온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감동에 울컥한 공간.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0대 중반, 저 제임스 로웰은 미국 시카고에서 평생을 사진작가로 살아왔습니다. 찬 바람이 매서운 도시 한복판에서 저는 언제나 사람들의 표정과 도시의 흐름을 담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2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 제 삶의 대부분은 작업과 결과물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수십 년 동안 쉴 틈 없이 셔터를 눌러왔습니다. 시카고의 고층 빌딩 그림자 아래서, 뉴욕의 새벽 지하철 안에서, 런던의 어두운 골목, 상하이의 복잡한 시장통에서도 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쫓으며 생명을 기록해 왔습니다. 어쩌면 사진은 제게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동시에 살아가기 위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이유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그리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계약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전시 요청도 끊겼습니다. 저 자신이 원했던 휴식이었는데도 막상 시간이 주어지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어제보다 더 일찍 산책을 나가고 지난 몇십 년간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너무 길었고 정적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겁게 다가왔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벽면에는 직접 찍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것조차 저를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예전엔 사진 한 장에도 생명력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저 완료된 작업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작업실 정리를 하다가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필름 카메라와 함께 보관하던 옛 사진들 사이에 한 장의 컬러 사진이 끼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과 붉은 간판들, 그리고 노점 앞에 놓인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 옆에서 포즈도 없이 앉아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30대 초반 세계 도시들을 도는 작업을 하던 중 이틀간 짧게 머물렀던 한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서울 종로 어딘가였죠. 당시엔 특별한 감정 없이 하나의 도시로 지나갔지만 지금 사진을 다시 보니 그 안에 담긴 온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분주한 도시 한복판이었지만 사진 속 저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가보고 싶다. 그 생각은 며칠 동안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말았어요. 특별한 목적도 명확한 일정도 없이 그저 오래전 짧은 추억을 따라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관광도 프로젝트도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한 아마도 인생 마지막 일지도 모를 여행이었죠. 한국에 도착한 건 늦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분위기는 조용하면서도 체계적이었고 직원들은 부드러운 미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는 KTX와 대중교통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깔끔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아시아에 대한 선입견은 몇 시간 만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저는 종이에 적은 경주라는 목적지를 확인한 후 고속버스표를 구입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근처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 마시고 플랫폼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죠. 모두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북적이면서도 어딘가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조화가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어요.
경주로 가는 고속버스는 예상보다 더 안락했습니다. 좌석은 넓었고 버스 안에는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 포트까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기사님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간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버스는 경상도의 어느 산자락에 위치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침 햇살이 덜 퍼진 시간이었고 공기는 싸늘하면서도 상쾌했습니다. 그곳은 그저 잠시 머무는 장소일 뿐이었지만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매대 앞에서 떡볶이를 고르는 중년 부부, 아들을 안고 조심스레 걸어가는 아버지, 바닥에 쏟은 커피를 말없이 닦아내는 청소, 직원분의 동작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도 인상 깊어 저도 모르게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셔터를 누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단지 풍경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포즈를 취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한 편의 짧은 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도 큰 장면만을 쫓아왔다는 걸요. 도시의 스카이라인, 대규모 시위 현장, 유명 인물들만을 담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의 진짜 삶은 이처럼 작고 조용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여행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명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국의 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휴게소라는 공간에 주목하게 되었죠. 머무름과 이동이 교차하는 지점, 그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삶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다고 믿게 됐습니다. 경주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들른 휴게소에서 셔터를 눌렀던 그 순간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삶의 진짜 얼굴은 화려한 도시의 광경이 아니라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뒷모습에 숨어 있었단 사실을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사진을 정리하면서 저는 단순한 여행자로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졌던 그 전경들은 단지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휴게소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움직임, 표정, 관계는 그 자체로 완결된 서사였고 짧지만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을 사진 작가로 살아오며 저는 이런 서사를 마주했을 때 가장 큰 감동을 느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아예 일정을 비워두고 근처 휴게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전날과는 다른 시간대, 다른 날씨, 다른 사람들. 같은 장소였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군밤을 나누어 먹는 가족, 간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어묵을 먹는 대학생 커플, 트럭 옆에 기대어 피곤한 몸을 쉬는 기사님. 이 모든 장면이 단 몇 분이지만 너무나 진실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 이틀 계획 없이 고속도로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대전, 전주, 광주, 부산, 강릉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또 일부는 렌터카를 이용해 전국의 주요 휴게소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휴게소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기운과 문화가 녹아든 작은 사회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곳은 충청북도에 위치한 작은 산속 휴게소였습니다. 그곳은 아침 공기가 맑고 고요했으며 어딘지 모르게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느낌을 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마침 영어는 거의 하지 못하셨지만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자주 방문하자 어느새 익숙한 듯 인사를 건네셨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추워요. 사진 찍으러 또 오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단지 외국인 여행자가 아닌 매일 그 자리에 찾아오는 존재로 인정해 주신 그 한마디가 참 깊었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 서 계셨고 도시락 메뉴는 40년 전 친정 어머니가 해주시던 반찬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보여주시며 사람들이 많이 바빠도 이 밥은 꼭 다 먹고 간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도시락을 먹으며 카메라 셔터를 한 번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진이 아니라 제 가슴에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만남들이 이어지며 저의 여행은 점차 다큐멘터리 작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진만 찍던 것에서 벗어나 간단한 인터뷰를 시도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서 밤마다 영상을 정리하며 저는 다시 창작자로서의 삶에 몰입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꺼져 있던 열정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은 전라남도 해남 근처의 휴게소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형제와 마주쳤습니다. 부모님 없이 둘이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형, 너 더 먹어. 괜찮아, 너 다 먹어.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저는 아이들의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부모님께 사진 사용에 대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동자엔 아직 세상의 무게보다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순수함이야말로 지금의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라고 느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가는 중년 직장인의 푸념,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는 할아버지의 조용한 눈빛, 손자와 첫 국내 여행을 하는 조부모의 설렘. 휴게소는 잠깐 쉬어가는 장소였지만 거기서 오가는 감정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제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무렵 SNS에 몇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구글 번역기를 통해 당신들의 평범한 하루가 제겐 특별한 예술입니다. 라는 문장을 남겼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습이 생각났어요. 출근길에 본 풍경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같은 댓글을 보며 저는 이 기록이 단지 외국인의 시선이 아닌 한국인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작업을 단순한 여행의 추억으로 남기지 않겠다고요. 사진과 영상을 모아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름도 정했습니다. 쉼 그리고 사람들. 제게 한국의 휴게소는 그 자체로 예술 공간이었고 삶의 본질을 담은 작은 무대였습니다. 쉼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제 다큐멘터리 작업은 점점 더 많은 장면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짧은 삶의 조각들을 기록하는 관찰자이자 참여자였어요. 제 카메라엔 매번 새로운 이야기들이 담겼고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연결된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은 남해고속도로를 따라 내려가던 중 경상남도의 한 대형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워낙 이용객이 많고 유명한 음식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었기에 기대도 컸죠. 저는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장면을 담기 위해 구석에서 렌즈를 조용히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코너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직원들과 길게 줄을 선 사람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는 청년의 모습까지 그날의 풍경은 어느 때보다 생생하고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촬영 허락은 받으신 건가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젊은 직원 한 분이 제게 다소 날카로운 표정으로 묻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매니저로 보이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했고 사람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촬영했기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 방식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촬영 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직원들 모습이 들어간다면 더더욱요. 매니저분의 말은 정중했지만 분위기는 조금 긴장감이 돌았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불안과 좌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받아왔던 따뜻함, 친절, 배려의 기억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안일하게 행동한 건 아닐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타국의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움직인 건 아닐까? 그날은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휴게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찍은 모든 사진들이 의미 없는 기록처럼 느껴졌고 제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죠. 숙소로 돌아온 밤 저는 처음으로 다큐멘터리 작업을 중단할지 고민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갈 비행기 일정을 검색하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경상남도 그 휴게소에서 일하던 청년 직원이었습니다. 혹시 제임스 씨 맞으시죠? 아까 좀 당황하셨죠?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나중에 제임스 씨 SNS 찾아보고 사진들 봤는데 감동했어요. 그는 제가 올린 다른 지역 휴게소의 사진과 이야기를 보고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외국인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이 불편했지만 제 작업에 진심을 느낀 뒤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직원들 모습도 예쁘게 담아주세요. 다들 고생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오해가 풀리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건은 제 작업에 더 큰 방향성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후로 매번 촬영 전에 짧은 대화를 시도했고 직원들의 표정을 직접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피곤함, 자부심, 그리고 손끝의 정성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고 영상은 더 깊이 있는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휴게소의 청소 직원분이었는데 매 시간마다 화장실을 점검하며 변기, 뚜껑 하나하나를 천으로 닦고 계셨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있었고 바닥은 이미 반짝반짝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인사드리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해주는 말 한마디면 힘든 것도 잊어요. 그 말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장소라는 것을요. 2달 동안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제 노트북에는 수천 장의 사진과 수십 개의 영상 클립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눈빛, 손끝의 움직임, 그리고 조용한 웃음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장면 하나하나가 제게는 삶의 결정적인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 방에 앉아 마지막 클립을 편집하며 저는 화면 속 인물들을 하나씩 다시 보았습니다. 떡볶이 앞에서 행복해하던 중학생 자매, 삼각김밥을 반으로 나눠 먹던 청년 커플, 수십 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계신 도시락 할머니,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미소 지었던 청소 직원분까지. 이제는 그분들이 저의 이웃 같고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다시 밟았던 인천공항이었습니다. 공항에 들어선 순간 찍었던 그 첫 장면은 아직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았던 시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엔딩에 배치하자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공항이 단순한 입국장이 아니라 제 인생 후반부의 새로운 시작점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쉼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한국어 자막도 붙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진심을 담았습니다. SNS를 통해 링크를 공유했고 처음엔 소수의 사람만 보던 영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뒤 한국의 여러 커뮤니티에서 제 다큐멘터리에 대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의 시선이 더 깊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외국인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봤다는 게 뭉클하다.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그중 어떤 댓글은 저를 울게 했습니다. 저는 그 휴게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누군가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영상은 곧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몇몇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받았습니다. 한국의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편성에 관심을 보였고 뜻밖에도 외국인 작가가 바라본 한국의 휴게소 문화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계에서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록한 이 평범한 순간들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이 끝나고도 저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휴게소가 있었고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수많은 쉼터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품고 있었고 그 속에 저는 이제 낯선 외국인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이웃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인천공항에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카고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손에 들고도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휴게소에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곳은 단지 지나치는 길목이 아니라 제가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 삶의 정거장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사계절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쉼의 미학을 알려준 나라였고 그 조용한 미학은 세계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분주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의 길 위에 있는 작은 쉼터에서 또 다른 삶의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을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마주한 순간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도요. 이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작은 기록이 여러분께도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언제든 다시 그 길 위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당신과 제가 함께 이어갈 다음 이야기가 또 어디에서 시작될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